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제까지 다 해봤었고요. 이제 수동태에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제 형사문 수동태나 뭐 이제 부정문 수동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봤었는데, 이제 의문문 수동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첫 시간에요. 그죠? 자세하게 보지 않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부정문에 대한 거 평서문이나 부정문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금 뭐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202페이지가 될 때는 여기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문문의 수동태부터 이제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수동태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일반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의문문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의문문 수동태는 그냥 B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어떻게 주어 앞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was he invited to Maurice's birthday party가 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원래는 was라는 애가 invited 과거분사 앞에 있었던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he was invited to Maurice's birthday party가 되겠죠. 그는 초대된 거죠. 초대하다죠. invite는 그러니까 초대돼야 되겠죠. B 플러스 PP니까 초대된 겁니다. to Mary's birthday party. 메리의 birthday party에 초대됐냐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비동사 이 문장을 의문문을 만들어 주고 싶으니까 어, 비도 그가 이제 메리의 생일 파티가 되겠죠. 생일 파티에 초대됐냐?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거, is English spoken. 그 다음에 in this country. 자, is English spoken. is라는 애가 원래는 어디 있었다? spoken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앞에 있었다가 앞으로 나가네요. 원래는 English is spoken in this countr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영어가 is spoken. spoken은 speak의 pp죠. 과거 분사죠. speak는 말하다. 근데 be 플러스 pp니까 말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English가 말해지냐는 거겠죠. 그죠? in this country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영어가 말해지냐 쓰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거 하나 봐주실게요. Can it be done? 그 다음 by tomorrow morning. 자, 다음날 아침까지라는 의미네요. by. 자, 여기서 by는 뭐뭐에 의하여가 아니라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can it be done? 얘는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can it be done? 앞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우리 일반 문문 수동태 보니까 비동사가 나오고요. 주어 과거 분사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PP 형태로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가 지금 주어가 나왔고 PP가 스포큰으로 나왔는데, 얘는 지금 틀리죠. Can it be done? 에서 B가 지금 can이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it이 주어고 비동사가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done이라는 pp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거 비동사 주어 플러스 과거 분사랑은 틀리죠. 자, 왜 그렇다는 얘기지? 얘는 조동사가 들어있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It can be done by tomorrow morning. It can be done. 자, 이것이 주어가 될 겁니다. can be done 같은 애는 be 플러스 pp 얘가 먼저 이제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be 플러스 pp do의 B 플러스 PP네요. 두라는 애는 하다인데 B 플러스 done 이 형태로 나왔으니까 하다가 아니라 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죠?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앞에 can이 붙어 있으니까 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it can be done 하면은 그것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다음날,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의미상으로.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려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비동사 쓸 필요 없이 그 앞에 있는 can 써도 되잖아요. 그죠? can이 더 앞에 있으니까 be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can을 어떻게 합니다? 앞으로 옮겨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은, 물론 이제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PP 형태가 나오는 것도 맞긴 맞지만, 만약에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었다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는 그런 모양도 가능하다라고 같이 두 개를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거 비동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과거분사와 조동사 주어 다음에 B 플러스 PP 형태로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일반 의문문에서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 의문문 수동태 만드는 법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일반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 의문문에서 수동태로 만든다고 할 때 근데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일반 의문문에서 그냥 수동태로 바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절대로 가면 안 되고요. 일반 의문문에서 먼저 평서문으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의문문을 평서문을 다시 수동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평서문을 수동태로, 수동태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게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로 봐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가면은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자, did he write the book? 이라는 애가 지금 의문문이죠. 그죠? 의문문이 나왔는데 이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꿨더니 was that book written by him? 이렇게 바뀐대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복잡합니다. 갑자기 did라는 애가 was를 바뀌니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그냥 의문문 자체를 수동태로 바꿔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하나하나 단계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먼저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라고 했었죠. 그죠? Did it write that book이라는 애에서 평서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id라는 애,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did라는 애가 나와서 지금 의문문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id라는 애를 불러왔었습니다. 그죠? 다른 애들, 조동사나 비동사일 경우에는 앞에서, 원래 있었던 조동사나 비동사를 주어의 앞으로 옮겼었던 반면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나 does, did, 이런 애들을 어떻게 했었죠? 불러왔죠. 다시 그냥 새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새로 써서 주어 앞에다가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그래서 did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평서문에서 동사의 형태는 일반 동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write이 되겠죠. 이 동사가 일반 동사로 아무것도 없이 조동사나 비동사 없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평서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얘를 생략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냥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did가 과거형이잖아. 그죠? 얘가 과거형이니까 동사도, 평서문의 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죠? did가 사라짐으로써 과거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뒤에서 평서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뒤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야지만 문법적으로 옳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do, does, did가 앞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 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do, does, did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얘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did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write의 과거형인 wrote로, 그죠? wrote로 바꾸면 되고, 만약에 does라는 애가 나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does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write에다가 s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write,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앞에가 did니까 과거형인 write의 과거형인 wrote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he wrote로 바꿔주면 그 문장이 되겠네요. he wrote the book. 자, 그래서 얘가 평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랬을 경우에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 바꾸는 건 이제 쉽잖아. 그죠? 자, he가 주어가 될 거고요. wrotei 동사. 그 다음에 대북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이 대북이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얘의 입장에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가 쓰는 건데, 그 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쓰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북을 주어 자리로 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wrot이라는 애는 과거형 동사잖아. 그죠? 과거형 동사니까 B 플러스 PP 형태에서 과거형인 누구로? was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was written이에요. was written. 오케이. 자, 그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The book was written by him. 오케이,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는 끝난 게 아니죠. 얘는 그냥 평서문의 수동태일 뿐이지. 이 수동태를 어떻게 한다?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문문에서는 원칙이 뭐였었죠?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어의 앞으로, 일반 동사일 경우는 do, does, did라는 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는 was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수동태 의문문 했었잖아요. 그죠? 수동태 의문문 이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은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was라는 애가 앞으로 나오고 that book이라는 애가 주어 자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P 형태가 나오게 되는 그 구문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의문문으로 다시 만들었더니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이 수동태형이 맞나 봐보세요. Was that book written by him? 똑같죠, 그죠? 맞죠? 그냥 지금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바로 그냥 갔는데 얘 자체를 바로 갔는데 이게 원래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고 평서문을 수동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다시 바꾼 그러한 단계들이 다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 의문문의 수동태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가 될 겁니다. 의문사라는 애들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의문사는 뭐죠? when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애, what이라는 애, 그죠? 아니면은 what 말고도 뭐 how, who, 뭐 이런 애들, 그죠? where, 뭐 이런 애들이 바로 의문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비동사 플러스 주어 과거분사. 이거 일반 의문문에 있었던 형태 똑같죠, 그죠? 요거에 앞에다가 그냥 의문사 써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when 지금 나왔고요. Was the tower destroyed? 라고 했을 때 의문사가 지금 언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의문사 나와 있고 was 비동사, 그죠? 그 다음에 the tower가 주어, 그 다음에 destroyed가 PP 형태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the tower was destroyed. when은 그냥 빼놓고 우선 생각하세요. when은 빼놓고 the tower was destroyed라는 애에서 의문문이 된 거죠. the tower was destroyed. destroyed라는 애는 destroy라는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뜻이 될 텐데 B 플러스 PP니까 파괴된 거죠. 그죠? 자, 그 타워가 부서졌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when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언제. 자, 그래서 언제 그 타워가 부서졌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when이라는 애가 또 지금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똑같이 be, 주어, PP 형태로 나와야 돼요. 원래 문장 자체는 the window was broken이 되겠죠. the window was broken. broken은 break의 이제 과거분사가 될 테니까 브레이크는 부수다. 자, 그래서 B 플러스 broken 형태, PP 형태로 나왔으니까 부서지다죠, 그죠? 그죠? 깨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윈도우니까. 자, 그래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말이 될 텐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비동사를 앞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was the window broken 하면은 자, 그 창문이 깨졌나? 이라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when을 붙여줘서 앞에 붙여줘서 언제 그 창문이 깨졌나?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by whom 이라는 애는 지금 by 더하기 목적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그냥 자, 지금 by가 붙어있지만 똑같이 누구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만 누구에 의해서 라고 쓰이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was 비동사 나왔고요. the job이 주어가 되겠죠. PP 형태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원래 문장 자체는 was가 지금 offered 앞에 있었던 애니까 원래 the job was offered가 되겠죠. 그죠? 그 일이 was offered. offer는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 플러스 P니까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제공되었다. 그에게가 될 텐데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was가 앞으로 나간 거죠. 자, 그럼 무슨 의미? 자, 그 일이 제공되었니? 그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y whom이라는 애를 앞에다 붙임으로써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죠?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이 그에게 제공되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약간 좀 복잡하지만 의미상으로 우선 다 의문사라는 애를 따로 이렇게 빼놓고서 그 다음에 수동태 의문문 그냥 뒤에 나오는 그냥 의문문 수동태를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만 딱 붙여주시면 의미가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보충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의 수동태를 만드는 법은요. When did he build his house? 지금 when did he build his house? when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고요. 지금 동사가 나왔죠. 지금 did라는 애. 그 다음에 build가 나왔죠. 그죠? 자, 그가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문장을 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나왔을 때 When was his house built로 나왔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봤었던 그냥 일반 의문문보다 더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의문사를 그냥 부사나 대명사 취급해서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떼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built his house라고 봐주시면 되죠. when 그냥 떼놓고 생각하면은 did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전장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did 생략해줘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build라는 애, 얘가 did가 과거니까 build라는 애를 과거형인 built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e built his house 이게 그냥 평서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애는 옆에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전환하시면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의문문에서 저기 평서문으로 가고 평서문에서 수동태로 가고 수동태에서 의문문으로 가는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얘기가 똑같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his house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his house를 주어로 놓고, 그죠?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built니까 be 플러스 pp 형태로 써서 build는 build, built 이렇게 바뀌니까 be built 형태, was built로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by him 뭐 이런 애들을 써주면 되는데 by him은 생략하시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서 when이라는 애 또 똑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의문문 어떻게? 비동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빼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was his house built로 바꿔주고 이 when이라는 애를 비로소 어떻게? 문장 맨 앞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When was his house built? 라고 쓰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별 얘기 아니죠? 그죠? when이라는 애 떼어놓고 생각하고서 맨 마지막에 when이라는 애만 떼어놓고 생각하시고요. 일반 의문문이랑 똑같이 다 바꿔준 다음에 when이라는 애만 문장 맨 앞에다 붙여주면 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이제 지금 이 문장이 될 텐데요. What do they call this in English? 자,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What do they call this in English? 자, do라는 애가 지금 나왔고요. they라는 애가 나왔고 call이 나왔죠. 그죠? 이걸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What is this called in English? 형태로 바뀐대요.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what이라는 애 빼놓고 생각하세요. They call this in English. They call this in English. 그죠? 맞죠? 요겁니다. what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what 빼고,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갈 때 어떻게, do라는 애 빼놓고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what도 빼놓고, do도 빼놓고 보면 어떻게 되죠? They call this in English. 그대로죠? 그죠? what은 따로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를 수동태로 변환하니까 어떻게? this가, call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this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this가 나오게 되고, call이라는 동사는 be 플러스 call 해서 be 플러스 pp 형태. 그죠? 이렇게 쓰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애, in English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they라는 애는 by them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is라는 애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s called in English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문사를 어떻게? what이라는 애가 지금 앞에 붙어있죠. 그죠? 의문사만 이 의문문 형태에서 맨 앞에다가 써주면 땡이 되겠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충학습 한번 해볼게요. 의문사 who가 주어로 쓰인 의문문의 수동태 만드는 법. 얘는 약간 좀 틀립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에서 봤었던 문장이랑 좀 비슷한 건데 Who broke this window라는 애가 나오면은 이 위에 앞에서 나와 있던 애들이랑은 다 틀려요. 지금 그 전에 나왔었던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들을 보시면은 한번 봐볼까요? what 봐볼까요? what이라는 애, 그 뒤에 누가 나왔었어요? do they라고 해서 주어가 지금 실제로 나왔었죠. 그죠? 맞죠? what이라는 애도 그랬었고,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봤던 when이라는 애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who가 나왔을 경우에는 who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who가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문사는 자기 스스로 명사의 역할, 주어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을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Who broke this window?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평서문을 수동태로 바꾸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who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동태로 바꾼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형태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취급해서 그 수동태로 바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죠? This window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broken은 was broken 이렇게 쓰이겠네요. 그죠? be 플러스 pp 형태. 그 다음에 by someone 요거는 뭐 그냥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who라는 애는 따로 놓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was this window was broken. 그죠?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죠? was를. 그래서 was this window broken by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by라는 애를 by someone에다가 whom이라는 애. by 뒤에는 당연히 who라는 애는 목적격으로 쓰여야 되니까 who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who의 목적어가 whom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주면은 그때
의문문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by whom was this window broken?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이제 가장 이제 보면은 이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애지만 솔직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그냥 수동태 바꿔주시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의문문에 대한 수동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 의문문에 대한 수동태는 우리 그냥 평서문 만드는 수동태하고 부정문 만드는 수동태보다는 약간은 좀 복잡하죠. 그죠?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하고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수동태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그렇게 바꾸는 그죠? 의문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바꾸는 수동태로 바꾸는 그런 규칙 자체는 그죠? 원칙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와있던 걸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것만 잘 숙지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문문의 수동태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